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뭐 패턴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과거에 이런 데서 어떤 게 잘 나왔는데 하는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 그게 이제 패턴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또 나오나? 이런 데선 어떤 모습들이 자주 나오곤 했는데, 예. 이거 보다가 그런 모습이 나오나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올라탔겠죠. 이미 이거 지나간 거라서 이제. 근데 그이 백금 TNA는 이미 올라 버려 가지고 이제 써먹을 데가 없는 그 퇴물이 아니라, 예, 잘 보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간다면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또 종목을 찾아봅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도 찾아보고 여기 밑에 가서도 찾아보고 어떤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반짝거리나, 주로 반짝거리는 종목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스템이 반짝거리죠. 매매할 거 어디 없나 하고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죠. 예, 만약에 검색식을 사용하는 스타일이신 분들은 뭐 두리번 거릴 거 없죠. 검색식이 찾아주니까. 어디 뭐 없나 하고 이게 두리번 거리다가 차트 이거 참 특색이 있는데 하고 이제 보고 있죠. 예. 좀 전에 봤던 차트를 까먹을 때가 많다고요. 좀 전에 본 차트는 여기 다 기록이 남죠. 이렇게. 좀 전에 열어본 것들은 여기에 기록이 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차트가 재밌는 차트입니다. 예.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 성향을 좀 이렇게 아시려면 저하고 채팅창 대화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저녁에 공개 방송 시간에 오셔서도 주식을 하다 보면 그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점. 그 의문점을 막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많이 해드리니까 오셔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중에는 호가창을 최우선으로 봐야 할까요? 호가창하고 차트는 같이 보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최우선이다라고 하기에는, 예, 애매합니다. 50대 50.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서 어,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면 적당할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전체적인 매매 전략은 이미 짜여 있어요. 이런 오스템이라는 이런 종류의 종목을 매매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다. 이런 타이밍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다. 이미 그런 그 매매 전략은 세워져 있고 그 매매 전략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어가 볼까 지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매매를 내가 더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예, 굳이 뭐 매매를 오늘 더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장중 시간 있잖아요. 9시, 10시, 11시 이렇게. 그 각각의 시간들. 그 다음에 이 차트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 타이밍과 시간들. 시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 전략은 어떻게 세우냐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식의 그 기초 있잖아요. 기초 이론들, 어, 그 다음에 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보낸 시간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다듬어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 지식이 되겠고요. 음. 그 기본 지식 쪽에는 이제 주식의 기본 원리들,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 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그 매매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 왔죠. 다듬어 왔죠. 다듬어 오게 돼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업종 지수 상황은 저는 업종 상황은 많이 안 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지수 상황은 약간 참고합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그 영국의 그 브렉시트 결정 나는 날 막 폭락하고, 그다음에 그때 작년에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싱가포르 회담 뭐 취소됐다고 발표했을 때 막 장이 막 폭락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지수 상황은 그런 날들 있잖아요. 보면은 어 그 그런 뉴스 같은 거 그런 거는 참고합니다. 지수 상황은 참고합니다. 솔직히 오스템이 뭐 어떤 업종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정확히 모릅니다. 예. 보는 순간 딱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5% 6%대에서 움직이는 종목과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일봉상 위치에서 움직이는 이 타이밍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것을 이날 매매했다. 그러면 오늘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봉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런 날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 무언가를 각오해야겠죠. 예. 뭔가를 각오하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서 매매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야겠죠. 예.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하락하잖아요. 예.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죠. 예. 근데 여기까지 벌써 양봉이 두 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종목과의 테마 등으로 연결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기억나는 테마들이 있어요. 뭐 전염병, 남북 경협, 뭐 등등등.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웬만큼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은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것도 좋습니다. 뭐 이평이 많이 벌어졌다. 제가 그 강의 저희 방송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평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도 그렇게 딱 보는데 이평이 많이 벌어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상승된 거죠. 주식이 회사 간에 연결된 경우가 많다.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 건데 지금 DSR 하고요. DSR 제강. 여기는 저 과열 걸렸군요. DSR. 예, 오늘 DSR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근데 그거 보고 이렇게 매매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평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런 경우에 훅 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훅. 그러니까 뭐 우선주 있잖아요. 뭐 성문전자 우선주, DSR 제가 같은 회사들. 음. 그리고 뭐 테마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는 날. 이 종목도 같이 따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건 뭐 그런 건 기본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이 종목이 가니까 이 종목도 가겠지. 라기보다도 가는지를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막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딱 봐갖고 지금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간다는 것은 좀 이렇게 이평이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요 이렇게 푹 당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구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음, 다 요령이 있죠. 음. 이거 지금 매수하면 되겠네요. 로스웰 매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네요. 어떤 부분에서 매수했냐고요? 그거는 저만의 노하우니까 100%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약간 좀 생략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에, 역시 이제 그 밀고 올라가는 시세를 보고 같이 올라탄 거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이런 상황 하에서 제가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역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시세에 같이 올라탔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요령입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그 시점에 어찌 되나 하고 빤히 쳐다본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세가 밀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는 지금 조금 올라갔다고 뭐 무작정 좋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아주 그냥 절벽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조금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금세 잘못하면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제 어이구 망설이다가 어이구 아까운데 내 수익 아까운데 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에 와서 매매하려면 이런 타이밍을 감당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기분이 나쁘시겠죠. 너무 무시한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등주 가서 매매한다는 것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빠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분이 급등주 가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 모순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잘 낼 확률이 떨어지죠. 따라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호가창을 제가 아까 그랬죠. 호가창하고 차트하고 같이 저기 참고한다. 예.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경우랑 못 가는 경우는 그 힘의 차이입니다. 힘.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차트는 막 그 미친 듯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왜 미친다는 표현을 쓰냐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막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막 20%대 넘어서 막 30%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힘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세력이 왔나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세력이 왔나 하고 의심을 하면은 더욱 좋겠죠. 그러면 어떤 차트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만 날아가죠. 근데 이제 가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상승 각도라고 하죠. 상승각. 이 상승각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만 그대로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안 가네 하고 팔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거의 본전치기 하고 혹은 약간 수익 보고 팔아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간다. 이제 가죠. 가면 놔두고 만약에 이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안 간다. 그럼
짱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팔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안 올려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같이 가고요. 상승을 하지 않으면 팔고 나와버립니다. 상승도 말이죠. 예, 시원찮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독입니다. 여기 지금 거래량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빨리 더 거래량이 늘어줘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이거 부족합니다. 쭉쭉쭉 늘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좀 거래량이 늘으네요. 예, 요거 이제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좋은 모양이 갖춰지려면 거래량이 더 쭉쭉쭉 늘어줘야 돼. 이제 팔고 나오면 되겠네요. 네, 방금 팔고 나왔습니다. 1.3% 수익 났네요. 조금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대화하다가 예, 이건 뭐 핑계이지만 예, 좀 핑계인데 예. 오늘은 특별히 오셨으니까 대화하고 다음부터는 매매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1.3%도 이게 수익이 참 감사한 거죠. 예. 아닙니다. 예, 오늘은 이것은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소액으로 좀 해본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검색식이 특별히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이 굉장히 평범하다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또 질문 보실까요? 방장님, 근데 보통 보면은 종목이 상승 국면에서도 거래량이 점점 줄고 하락 국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 우선 이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 스타일은 차트나 뭐 이런 현재가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정량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정량화라는 말 아시겠죠?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규칙 딱 법을 정해 가지고 딱 정하는 거. 예. 그러니까 방금도 보면은 이게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예. 더 올라가는데 제가 괜히 빨리 팔고 나온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더 가는 거와 더 가지 못하는 거와 구분하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규칙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그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냐면 어떻게 하면 쉬울까? 이게 좀 약간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잡아내고 싶으신 건데 저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은
이런 것을 잡아내는데 좀 더 쉬울까? 약간 생각이 차이인데 나중에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분해 낼까? 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분해 낼까? 이 생각은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그 생각들이 많이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 어, 그 쉬운 방법.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 이렇게 당구 있잖아요. 당구 치실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그럼 이쪽 공으로 딱 쳐가지고 이렇게 맞춘다. 어, 초보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저도 당구 초보인데요. 어, 이게 가장 잘못된 방법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당구를 치는 겁니다. 마치 주식 하시는 초보분들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맞추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걸 쉽게 맞출 수가 있을까? 조금 이제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바로 가서 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을 가서 맞추는 것보다는 뒤에 벽을 이용해서 이 쿠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죠.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일정하게 이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방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 속에 주식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주식 초보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가?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저 같은 강사가 누가 가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려줘도 본인의 방법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매매한다는 점,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한치의 하락도 없이 이렇게 상승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방금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서 매매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매매했고, 근데 이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완성되어 온 저의 매매 이제 완성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예, 여기 이렇게 매수해 갖고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 이런 매매를 내가 추구하고 싶다. 이것은 마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 내고 싶지, 예, 매수하면은 떨어질 것을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매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음.
손실을 감수하라. 그런 표현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어, 시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손실을 감수하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 매수하러 들어가는 그 타이밍의 속성. 자,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이 타이밍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감안하고 감안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타이밍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를 우선 아셔야겠죠. 예. 그걸 알아야지 그걸 감안하고 매매를 하죠. 예. 그런데 저 타이밍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그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는 행위 자체에서 무엇을 감안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는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라. 그 말은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이런 위치는 어떤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그 뭐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손실을 감수를 어,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머리에 이미 다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해갖고 이제 하락한다고 해서 꼭 바로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전략 짜기 나름이죠. 그것도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렇게 전략을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한 그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매우 유연하죠. 획일적으로 어떤 규칙을 딱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매우 유연하죠. 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걸 알았으면 아까 팔질 않았겠죠. 근데 왜 팔았을까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띠는 종목은 이렇게 뻗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매수해갖고 오늘 이 종목에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내가 이 추세를 계속 타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으면은 팔지 않았겠죠. 근데 단타를 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팔은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주식은 그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런 걸 다 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본 지식이 주식책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식책들이 이런 것을 써놓는 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DSR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려다가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데 가서 사면은 이런 데 가서 사면은 어떤 일을 자주 당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데 가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차트도 보고 현재가창도 봅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좀 망설여집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어떤 면을 보고 망설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대부분. 이것은 뭐냐면 정량화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면을 보고 망설이셨나요? 정확한 공식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죠. 이 공식. 예. 근데 이 정확한 공식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날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확한 공식을 얻어내면은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왜냐하면 이 공식 정확히 1 더하기는 1,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외 없이 100% 너무 편하고 좋죠. 이런 공식을 얻어내게 되면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막 비법 같은 공식이 간단하게 막 1시간 만에 알려드릴 수 있는 공식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주파수를 맞추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제가 정확한 현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 많이 하고 수강생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가장 이런 겁니다. 저도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정확한 공식을 알려준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가지고 가서 돈 내고 배우겠어요. 예. 그 냉면 장사 하시는 분들이 냉면 그 육수 뽑는 기술을 뭐 1,000만 원 내고 이렇게 배워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딱 정확한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맞춰서 생각을 다들 하시니까 왜냐면 자꾸 어딘가 이렇게 기대고 싶거든요. 어떤 방식대로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난다. 그런 방식에 기대고 싶은 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힘들면은 의자에 앉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어떻게만 하면 어떻게 딱 된다. 그런 거.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로스웰 잘 가고 있네요. 그 아까 그랬죠, 제가 상한가 갈 각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데 가서 제가 옛날에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했다가 홀라당 예, 홀라당 하락을 당한 적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지식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런 데 가서 샀다가 그냥 훌라당 다녀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그 지식을 예, 한마디로 공식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뭐 제가 굳이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쥐가 짜갖고 공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이평이 많이 벌어지면 뭐 몇 프로 이상 이평이 벌어지면은 거기에서는 위험하다. 뭐 이렇게 뭐 하락을 잘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려면 만들 수가 있겠죠. 뭐 3분봉에서 뭐 60선과 뭐 몇 프로 이상 벌어지면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마주쳐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존재와 마주쳐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그 해법입니다. 해법.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무슨 뭐 이평이 거래량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식이란 존재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럼 이렇게 변덕이 죽을 쓰는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맡아서 싸우려면 어떻게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지 좀 더 확률을 올리고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당구의 사례가 최적의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